연금자산관리 TDF로 자유로운행하라. 저는 3년 뒤에 정년을 맞는 직장인입니다. 제 퇴직연금은 DC형이고 전부 2025년을 목표로 운용하는 TDF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 되면 펀드는 더 이상 운용되지 않는 건가요? 이후에도 계속 운용된다면 주식 비중은 계속 줄어드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TDF 말고 TIF라는 상품도 있던데 이건 어떤 상품인가요? 퇴직 앞둔 분들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사연 주신 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표 시점에 도달하면 TDF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목표 시점 이후에 주식 비중은 지난 다음에도 계속 줄어드는 거냐? 글라이드 패스가 줄어드는 거냐? 계속 줄어드는 거냐? 그다음에 TDF 말고 TIF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이 3가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손수진 상무님도 TDF 가입자와 판매인들 자주 만나시잖아요. 네. 그러면 만기가 됐는데 TDF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 꽤 받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하세요? 당연히 TDF에는 만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예금이나 적금에 익숙하셔가지고요. 만기라는 개념, 어떤 연도가 나오면 그게 만기라 생각을 하세요. 만기면은 기존에 예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에 찾아가서 이걸 다 인출을 하든지, 인출을 했다가 다시 또 뭐 어떤 금리를 주는 예금이 있으면 또 다시 재해치를 하든지 이런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타겟 데이트 펀드는 생애 주기 펀드이기 때문에 고객의 생애 주기와 영원히 쭉 할 수 있는 펀드로 해가지고요. 실제로는 뭐 적립금을 찾고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TDF 보면 타겟 데이트, 뭐 목표 시점 이걸 네.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분들이 보통은 타겟 데이트 펀드를 투자하실 때 선택하시는 빈티지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죠. 뭐 TDF 2030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2030을 보통은 퇴직하시는, 은퇴하시는 연도로 좀 세팅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타겟 데이트 펀드에서 목표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연금 자산을 불입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은 시점, 그 해당 연도라고 보시면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적립은 못하는 시점. 예,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그거를 네. 운용하거나 아니면 운용을 네. 하면서 찾아져야 되는. 제일 좋은 게 이제 뭐 항상 연금 투자라는 게 적립하는 시기와 그다음에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면 인출을 하는 시기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 중요한 변곡점이 어떻게 보면 타겟 데이트의 목표 시점으로 보통은 바라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빈티지, 소위 말하는 목표 시점 이후에도 운용이 계속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질문하셨듯이 그러면 이 만기, 뭐 목표 시점이 지난 다음에 주식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줄어드는 거냐? 아니면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냐? 그거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TDF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2가지 형태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기 시점 이후의 운용과 관련해서 그 첫 번째는 투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스로 방식이 있습니다. 투 방식 같은 경우는 그 목표 시점까지만 위험자산 비중이 떨어지고요.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형태의 운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가 어디까지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은퇴 시점, 목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스로 방식 같은 경우는 목표 시점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위험자산 비중을 완만하게 줄여드는 그런 형태의 글라이드 패스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투 방식 같은 경우는 은퇴 시점을 앞두고 급격하게 비중이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스루 방식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투 방식에 비해서 주식 비중이 좀 높게 가져가는 건데, 네. 운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투 방식하고 스루 방식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 건가요? 투 방식과 스로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다만 이 어떤 방식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자산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운용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고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들 중에서 적립금을 보존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TDF를 선택을 하실 때 투 방식을 고르는 게 유리하실 것 같고요. 스로 방식 같은 경우는 그 목표 시점 이후에도 적립금을 꾸준하게 좀 불려나가는데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데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더 높여 가져가기 때문에 네. 은퇴 이후에도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은퇴 이후에도 내가 좀 일을 좀 더 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소득원이 좀 있으셔서 굳이 이걸 안 뺏어도 되는 분 네. 같은 입장에서는 스루 방식 같은 것들 선호하지만 네. 그렇지 않고 뭐 나는 퇴직하고 나면 바로 이거 좀 찾아 써야 되겠다. 네.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사람한테는 투 방식 같은 게 조금 더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투 방식보다 스루 방식이 항상 주식 비중이 이렇게 더 높은 건가요? 그림에 나오듯이. 전반적으로 생애주기 전체적으로 투 방식보다 스루 방식이 보통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타겟 데이트 펀드에서는 이제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유지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 뭐 주식 비중이 높고 낮고라는 거는 투자자의 선택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는 이게 성과에도 이제 연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주식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제 좋을 수는 없다 보니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렇게 항상 반복이 되는데요. 만약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화랑인 시점에서 투 방식의 글라이드 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타겟 데이트 펀드와 스루 방식의 타겟 데이트 펀드를 같은 빈티지라고 하더라도 성과를 비교하게 되면요. 상대적으로 주식의 화랑일 때는 당연히 스루 방식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네. 2030 TDF를 가지고 있다. 내 수익률은 왜 이래? 이렇게 네. 봤을 때 똑같은 2030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저 네. 사람 수익률이 더 좋을 때는 네. 글라이드 패스 방식의 차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의 차이일 네, 수도 네, 있는 거네요. 네, 네. 근데 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장이 또 안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그게 또 상황이 역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TDF는 수익률을 비교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뭐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죠. 동일한 빈티지를 간의 성과를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 차이가 나는데 이 요인 자체가 운용이 아니고 만약 원래 계획을 하고 있는 글라이드 패스상에서 스루라든지 투 방식으로 인해서 노출되어 있는 주식 비중의 차이로 기인을 하는 거라면 굳이 이거는 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를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게 순간순간 해가지고 짧게 수익률을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네. 없겠네요. 좀 길게 놓고 장기 수익률을 봐야 맞습니다. 이게 이 펀드가 제대로 운영되고 네. 나한테 맞는 스타일인지 판단하는 게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타겟 데이트 펀드에서 보통 투자를 할 때는 장기 투자해라. 그리고 펀드 성과도 장기 수익률을 바라라고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타겟 데이트 펀드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수익률을 비교를 하게 되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각 그죠? 펀드들마다. 뭐 글라이드 패스 방식에 네, 따라서도 맞습니다.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주식 시장이라는 게 좋고 나쁘고 이렇게 뭐 사이클이다 보니까 영원히 뭐 좋고 영원히 나쁘진 않다 보니까 한 3년이나 한 4년 정도 되면 이게 한번 사이클이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게 이제 투나 스루를 다 벗어나서도 어느 정도 누적 수익률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TDF에서는 장기 수익률 비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투 방식 같은 경우는 이게 은퇴 시점에 앞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글라이드 패스를 구현을 할 때 그 가입자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한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원금을 보존하는 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그게 해외와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계속 높은 주식 비중을 유지하다가 은퇴 시점에 다다라서 딱 그 글라이드 패스의 기울기를 급격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운영 기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한국 투자자들한테 보다 좀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루 방식에 비해서 한국에서 많이 투 방식에 더 가까운 거를 취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 출시된 TDF가 다양할 텐데 네. 이 중에 투 방식도 있을 거고 스루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게 더 많은지 또 투 방식인지 스루 방식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가 굉장히 성숙한 시장이다 보니까 모닝스타라든지 주요 이제 펀드 평가사라든지 이런 데서 TDF 간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좀 아직까지 그게 좀 이제 미흡하고요. 처음 도입 단계하고 네. 얼마 이제 인재 갓 성장하는 네. 단계라서 예, 그게 있어서 사실 좀 본인이 품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제 TDF들의 각 목표 시점별 주식 비중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점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이게
이게 2에 좀 가까울 수 있구나. 3에 가깝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는 것밖에 없고요. 사실은 뭐 모든 타겟 데이트 펀드 운용사들이 우리 TDF는 2예요. 3예요.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뭐 선언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럼 이거 근데 시작할 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목표 시점에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한번 네, 물어보는 정도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네. 그 정도 하고 이제 좀 수익률을 볼 때 좀 긴 기간 수익률을 네. 좀 보는 정도가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TIF 이야기 이름 한번 해볼게요. TDF, TIF 형제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다른가요? 그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펀드의 한 종류라고 보시고, 제가 일을 시작하고 은퇴할 때까지 긴 기간을 두고 자산 배분하는 펀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반해서요, 타겟 인컴 펀드는 주로 관심을 갖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가입하시는 펀드예요. 뭐냐면은 제가 근로를 하면서 발생되는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꾸준한 인컴을 찾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TDF 이야기할 때 TDF는 만기도 없다. 적립도 있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해야 할 수 있다. 그러면 TDF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TIF를 따로 가지고 있거나 따로 만드는 네. 이유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연금 투자자분들이 내가 그동안 모아온 연금 자산에서 이제 찾았어야지 하는 걸 이제 시작할 것 같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적립하는 시기와 인출하는 시기에는 자산 관리 방법이 다르고요. 다른 정도를 떠나서 인출기에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비교를 해드리면 적립을 하는 시기에는 이런 거죠. 혹시 적립식 효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무드셀러 매입 단가 평준화과, 네, 달러 맞습니다. 코스트 에버리지 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타겟 데이트 펀드도 그렇고 적립을 하는 시기에는 주식 시장이나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나는 같은 돈을 투자를 하지만 많이 사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고. 주가가 떨어질 땐 사면 싼 그렇죠. 가격에 많이 사지는 같은 돈 넣으면 더 산다. 네, 더 사지고 시장이 좀 높고 비싸다 판단할 때는 좀 자동적으로 이제 적게 사지는 효과가 그렇죠. 비싸니까 같은 돈 넣으면 적게 산다. 예, 적게 사지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 가격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다 보니까 적립식 효과는 변동이 좀 있는 자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평균 매입 단가를 이렇게 네. 잡아놓고 그거보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네. 털면 이제 수익을 좀 맞습니다. 더 내는 네. 거잖아요. 예.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출기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좀 이게 역전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자금 운용을 하면서 내가 이 펀드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돈이 필요해. 연금 소득이 필요해.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펀드에서 100만 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많이 팔아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연금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시장이 좀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조금 팔아가지고 연금 소득을 확보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걸 보통은 저희들이 역적립식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반대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어렵게 모아놓은 연금 자산을 변동성이 큰 자산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이 연금 재원이 빨리 소진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연금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수익률이 안 좋을 때는 네, 그걸 또 팔아가지고 또 네, 맞습니다. 자산 규모가 줄어들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는 네, 않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조금 수익을 내놓고 그걸 찾아 쓰는 게 좀 맞습니다. 네.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TDF보다는 이제 TIF라고 하는 게 이제 타겟 인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상황 상관없이 돈을 찾을 때 자산을 안 팔고도 그죠? 연금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이 자산에서 예를 들면 배당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자산에서 나오는 뭐 부동산 배당이라든지 이런 자산이 꾸준하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뭐 싸져 있을 때 많이 판다든지 이런 일은 없잖아요. 배당 받은 걸로 연금 인출하면 되니까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 같네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TDF에서의 자산 배분이랑 그 은퇴 이후에 네. 자산 배분이랑 TIF의 자산 배분은 조금 다르겠네. 다른 투자하는 상품도 좀 차이가 나나요? 어때요? 사실은 운용사들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 같은 경우에는 전략배분 TDF와 동일하게 자산배분 전략을 전략배분 형태로 꾸려가고 있고요.
그 전략 배분 내에는 4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멀티인컴 전략에 대한 배분 비중을 높임으로 인해서 그 TDF와는 다르게 조금 더 많은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목적으로 이자, 뭐 운영되고 배당, 있습니다. 임대 수입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취하는 형태의 네, 전략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그런 전략에 가까운. 그럼 그 부동산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겠네요. 네,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TDF에서도 동일하게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한데 타겟 인컴형 펀드에 조금 더 많이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퇴 이후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TIF고 그건 이제 은퇴자의 속성에 맞춰서 좀 더 타겟화해서 만들어 놓은 네. 네. 상품이고 운용 방법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네. 더 하고 대상 자산들도 좀 다른 게 TIF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TDF에 그냥 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내가 네. 만약에 전문적으로 이런 속성이 필요가 있다 그러면 TDF에서 TIF 전환해서 네, 은퇴 이후에는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네, 그렇습니다. 수는 있겠네요. 오늘 공부하신 내용이 성공적으로 자산 관리하시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